먼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좁은 국토에서 인구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대학교 가는 데만 경쟁력이 높은 게 아니라 농업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이 가까운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15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국토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00배, 한반도 전체가 100배가 넘고 인구 밀도로 따지면 20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실 때,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중에 이미 농사를 짓는데 작물을 전환하시려고 하실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도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작물을 선택을 할 때 그때 과연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일 얘가 수출할 일이 없는 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작물 그런 쪽으로 작물 전환을 하시면 실패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한 사람 잠깐 돈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 돈 되는 거 알잖아요? 옆 사람도 하고 앞 사람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작물을 선택하더라도 어떠한 품목을 선택하더라도 국내 시장만 바라보면은 반드시 10년 안에 포화 상태가 온다. 이해되십니까? 즉 10년 안에 과포화 상태가 오는 작물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10년 만에 마다 매번 바꿔준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수출이 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심지어 이 농촌에는요, 야 태풍 하나 올라와라, 태풍 하나 올라와라. 그래서 저쪽 한번 쓸어야 너도 없고 나도 없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사과 농사 지시는 선생님, 사과가 나무 돕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쪽 한번 태풍이 싹 쓸어줘야 너는 보상받아서 살짝 웃고 나는 잘 팔아서 크게 웃고 서로 한 번씩 교대로 이렇게 하자.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농사를 져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현금화하지 못하면 그건 모두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 제일 먼저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중국, 인도. 이 사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지구의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안에 있는 나라의 모든 나라가 중국을 포함해서 호두 수입국입니다. 중국은요, 미국보다 호두 생산량이 1.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두 수입국이에요. 왜?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호두의 가격을 그럼 누가 좌지우지할까요? 중국이 합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을 때는요, 전 세계 시장의 호두 가격은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관세를 안 붙이고서 그냥 수입해 가니까, 필요하기 위해서 수입해 가니까는 전 세계 시장의 호두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나빠요. 그 사드 때문에 그랬죠. 딱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는 관세 붙이고 미국도 관세 붙이고 하죠. 서로 맞기 시작하죠.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은 내려갑니다. 이게 세계 시장의 흐름이에요. 대신 반대로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관계가 나쁘잖아요. 중국 국내 시장의 호두 가격은 올라갑니다. 쓸데없는 게 없으니까. 이게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의, 세계 시장의 가격의 변화에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고 호두의 가격은 두 번째로 품질입니다. 품질. 아까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두나무가 새로운 품질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나중에 강아지도요 새로 막 믹스견 중에 좋은 품질이 새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 안 키우나요? 그건 아니죠. 농업에서는 나중에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인구 중에 인구 증가율 있죠. 지구상에 인구가 지금 100% 포화된 게 아니잖아요. 전 지구의 인구의 성장률이 100%를 다 차지하는 게 이게 아시아적입니다. 아시아적.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 중에 강원도 다 끄트머리 아니면 경기도 끄트머리에 오신 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봐요. 호두가 여긴 추워요.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철원에 박은기 씨 호주나무 잘 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남도 저 고흥이나 이쪽 저 바닷가 쪽에 그쪽 분들도 저한테 와서 묻는 게 그거예요. 호주나무 여기 더워요. 됩니까? 두 가지 다가 맞습니다. 호주나무는요 온난한 기후를 좋아하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호주나무가 재배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심을 필요 없어요. 시베리아 가서 심어야죠. 그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이제 무역을 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에다 호주나무 심으면 어떨까요? 안 돼요. 너무 더워도 안 돼요. 즉, 그 폭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는 호주가 생산될까요? 안 될까요? 북한에도 되는데 철원에 될까요? 안 될까요? 호주의 국방 한계선은 어디까지냐면요. 여러분들 신의어도 단동 아시죠? 단동 위에 여기 심양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안산이라고 있어요. 안산 요지요. 고선까지.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우리가 연길하는 데 있죠. 옌지. 땅은 가깝긴 옌지에 가까운데 그 바로 위가 무단장이에요. 그 관할은 무단장입니다. 고선까지 국방 한계선이에요. 그리고 방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분지는 그나마 낫습니다. 호주나무는요 제일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 산 날맹이가 안 됩니다. 호주나무의 특성상 이건 만시성이든 조시성이 똑같아요. 호주나무의 새로운 가지 신초를 딱 보시면은 줄기에 연두색 녹에 하얀 점들이 찍혔죠. 거기 보시면은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그게 피공입니다. 피공. 여러분들 입학에서 기공이 있듯이 피공은 있단 말이에요. 즉 얘는 호주나무는요 만시성이든 조시성이든 추위에는 그나마 강한데 가지 마름 현상에는 약합니다. 가지 마름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람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 그게 언제 어디서 많이 나요? 한겨울에 산 날맹이에 바람 쌩쌩 불면은 얘는 대단하다. 이해되시죠? 그런 지역은 방풍림을 좀 설치하셔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나마 호주 재배에 굉장히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주의 후진국일까요? 그건요, 호주가 원래 발생됐던 데는요, 저 이집트 있죠, 페르시아만 그쪽 지역에서 원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동진, 실크로드를 타고 동진을 했고, 한쪽은 유럽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서진을 했어요. 유럽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북미와 남미, 호주는 이제 된 것이고요. 자, 거기서부터 우리는 극동아시아죠. 제일 끝이라는 말이에요. 극동아시아까지 오다 보니까 그것도 배 타고 온 게 아니라 옆집에서 옆집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늦어졌죠. 제일 끄트머리를 만난 게 호주나무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인 게 맞죠. 제가 이제 지금 중국 쪽,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터키, 유럽까지 제가 이제 호주 때문에 조사를 다니고 거기 다녀봤는데 언제부터 주식성 호주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터키서부터 우즈벡으로 넘어오면서 주식성 호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 약 3년 차에 호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터키를 지나서 실크를 타고서 오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진 겁니다.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 호주나무가 나 죽겠네. 빨리 죽기 전에 새끼나야겠다. 자꾸 변이가 일어나 봅니다. 변이가 일어나는 아이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우즈베키스탄 얼마 멀지 않아요. 그죠? 신장 위구르의 우르무치, 화티엔 이쪽 지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나무가 오히려 작아지면서 여기도 사막 지역이거든요. 작아지면서 열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식성 호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는 옆집으로 이렇게 오면서 적응을 했죠. 근데 유럽 쪽에서 배를 타고서 샥 가내는 변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 올리니까요. 지금 캐나다에서도 전화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전화 오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 나무 몰라요. 제가 유럽 갔을 때, 유럽 가서 거기 네덜란드 이제 그린 엑스포를 할 때 거기 가서 이제 이런 호주나무가 있습니다 했더니요. 거기 사람들이요. 에이씨 무슨 그런 게 있냐고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좋은 게 있죠. 핸드폰 사진으로 봐봐 여기 참 딱 보니까 놀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호주나무가 있다는 자체를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살짝 알기 시작하고 있고 우주에서 살짝 알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주 제가 전달했죠. 응? 일본 사람들 12월 11일 오늘 왔겠네. 일본 사람들 외모업자들 한국 제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또.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품종이 그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실레이예요. 실레이. 일본의 실레이 품종인데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아직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외국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외국을 그렇게 내다보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시장에서 자기들 먹고 살만 하니까 외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과 몇 년 전, 여기 이미 5, 6년 전에 일어난 거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에이 설마, 에이 거짓말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게 실체가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된 거죠. 미국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작물을 귀농 또는 기술 전환을 위한 도전을 할 때는요 수출이 가능한가? 그리고 세계 시장의 단가 변화는 어떤가? 통계청 발표에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표, 그 이후에까지 발표가 안 나와서 호두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호두의 수입량은 5.6배가 늘었대요. 근데 수입 가격은 13.8배가 늘었답니다. 왜 수입량은 5.6배인데 수입 가격은 13.8배일까요? 세계 시장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 거죠. 세계 시장 가격이 2.3배가 는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단기간에는 세계 시장의 호두 가격에 단기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오락내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기간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이게 뭐냐? 요즘 우리가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금리 인하한다 뭐 동결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민하게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즉 이거는요 물건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그래서 현금을 은행에다 놓으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그런 시기가 이제 된 것이고 그걸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농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농업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 뭐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게 된다는 얘기죠. 농사는 그 유지의 비용이고 이자 내고 은행 이자 내고 유지의 비용이고 그러고서 나 먹고 사는 그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농사 지려고 돈 자본 제법 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손실이 안 보는 이유가 땅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옆 동네 동네 어르신들이죠. 여차하면 그냥 자산 10억이에요. 한 평당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농기계 벤츠보다 비싼 트랙터 끌고 다녀요. 그죠? 그런 판이에요. 농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어떤 일정이 하더라도 어쨌든 자산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농업의 외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자금률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선생님 호주 농사 지시잖아요. 네. 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호주 수입량이 5.6배가 늘었다는데요. 네.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내 자격해서 생산하는 호주 양은 5.6배가 늘었나요? 생산량이 늘진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선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FTA 때문에 보상이 됐잖아요. 자금률이 그럼 몇 프로일까요? 예전에 자금률이 10%입니다 라고 2004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거짓말했어요. 통계 오류거든요. 미국서 들여오는 것은 호주 살만 따졌고 우리가 생산된 것은 껍데기까지 따졌어요. 그럼 그걸 따지면 50% 나와도 5%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때가 5%였는데 수입량이 5.6배가 늘었대요. 생산량이 더 줄었죠. 그럼 자금이 더 떨어졌죠.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호주에 대해서 유통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7% 미만이다. 호주 자금률이 절대로 2% 안 된다. 뭐 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혹시 자녀분 있어요? 자, 자녀 학교 가죠. 거기 급식하죠. 그러면은 급식할 때
일주일에 견과류를 꼭 몇 그램씩 먹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애들 급식하는데 그 농산물을 국산으로 다 하게끔 돼 있죠. 법령으로. 맞잖아요. 지금은 뭐 무농약 친환경 뭐 유기농 뭐 이걸로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한 가지 견과류, 호두만 단이라고 써요. 단. 다른 건 전부 국산으로 다 하는데 단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국내 생산량이 거의 빵입니다. 빵. 여러분들 저한테 뭐 수매하실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든요. 진짜 끝까지 수매하실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묻고 싶죠? 제 목표는요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한테 수매해가지고요 아 이거 따박따박 급식업체한테 갖다 대줘도요 나라에서 따박따박 그냥 통장에 떼강 들어와요. 맞죠? 일례로 저쪽 경남의 한 지역 분단이에요. 그 근처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급식업체인데요 호두 좀 납품해 주십시오. 1년에 자기가 필요한 게 40톤을 씁니다. 40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천안, 김천 그 조합장님한테 다 전화했었어요. 호두 좀 모아주십시오. 아 여기 40톤? 그래. 그럼 키로당 내가 킬로그램당 100원씩만 붙여먹어도 그냥 꾸준하니까 계속 하니까 괜찮겠다 해가지고 또 납품하려고요. 모아주세요 딱 했더니 그 세 군데서 합쳐서 저한테 딱 줄 수 있다고 한 게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8톤. 농산물에서 8톤은요 이건 농산물도 아니에요. 40톤 한 군데 요만큼의 급식업체도 못 해주잖아요. 지금 이게 국내 자금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호두나무 심어서 이거 돈 내었어? 우리 연애식에서 몇 살까지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재수없게 150살까지 늙었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80일까요? 여러분 보험에서 100세 시대 보험 상품 판매하고 있죠? 보험회사는요 여러분들 절대 돈 안 주면 줍니다. 저 보험회사도 그걸 썼어요. 옛날 동양화체 상품 프로그램 짜고 했거든요. 이미 보험회사에서 보험은 통계학이에요. 보험회사에서 100세 시대를 얘기할 때는 어이구 그때쯤이면은 여러분들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는 100세 시대에 딱 환급금 있잖아요. 거기에 더 얹어서 다시 들여야 해. 이게 보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교육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 많이 당했잖아요. 웬걸 그때 보험 가입할 때는 20일 동안 열심히 넣는데 낳자마자 막 이제 대학교 보내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등록금이 뭐 30만 원, 40만 원이었어. 근데 나중에 애 대학교 갈 때 보니까는 등록금이 300만 원, 400만 원이야. 그거에 더 얹어가지고 다 토해내줘야 하잖아요. 그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 듣다가 아주 지화자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45년도에 지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135세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안 나고 그냥 평균적으로 25년만 버티면요 25년 버티는 게 아니라 135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생 60년 더 남았네. 절반도 못 살았어. 이거 뽕 빠진 일입니다. 뽕 빠진 일. 그런데 한 가지 고령 인구가 고령화가 되니까 제일 두려운 게 있죠. 제일 두려운 건요 치매입니다. 치매는 두려우시죠? 이거 죽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가 19년을 치매를 앓으셨어요. 근데 치매는요 이거 신체 장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어느 한쪽의 장애는 나 한 사람만 좀 더 힘들고 괴로운데요. 근데 치매만큼은요 내 식구, 가장 가까운 식구들 굉장히 괴롭혀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나가서 동네 사람까지 괴롭혀가. 그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요. 때때만 가면 되지. 저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한데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급식 얘기했죠? 왜 애들한테 견과류를 먹이나요? 머리 좋으라고 하죠. 나이 드신 분은 호두 안 먹게? 치매 들지 말라고 얘기해. 부모님들 호두 꼭 드셔야 해요.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호두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메가3 하죠. 오메가3의 가장 좋은 것은요 식물성 오메가3예요. 식물성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 고등 국 짠 거, 쌀먹 국 짠 거 그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갖다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대부분 고지혈증입니다 하죠. 그거예요. 혈관 내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메가6를 갖다가 결합해서 빼내기 위해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건 식물성 오메가3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오메가3입니다 하고 캡슐 이렇게 딱 갖다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있죠. 저 슈퍼 가서 들기름, 참기름 있잖아요. 한 병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오메가3를 드리는 것이고 가성비가 월등히 뛰어나죠. 참기름 한 병은 몇 만원씩 안 하잖아요. 들기름은. 그죠? 오메가3 이거 몇 피스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과류가 소요가 많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견과류 시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먹는 게 육식화돼 간다는 얘기예요. 육식성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쌀소비나 이런 거 줄어들고 있는데 고깃집은 식당 차리면 다 고깃집이잖아요. 애들 막 체육 커지고 하지 않습니까? 육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오메가3가 또 섭취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바로 거기에 견과류가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호두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사실은 호두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암 아시죠? 헤이즐넛. 그 단가가 해외 시장에서도 호두보다 훨씬 더 단가가 셉니다. 비쌉니다. 근데 왜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갖다가 호두로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했을까요? 개암 요즘 평구나 평호 뭐 이런 품종들을 보면요. 이제 500원짜리만 해요. 진짜 비쌉니다. 단가도 호두보다 훨씬 비싸요. 한 3배 이상 가격 가거든요. 맛도 기똥차죠. 근데 왜 그걸 포기했냐면요. 개는 수확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따요. 인건비 계속 오르는데. 최저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최저인건비는 편의점 사장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 농촌에 다 올랐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막 하죠.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반밭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자기가 식구들끼리 자기가 주는 사람은 그냥 유지했습니다. 근데 사람 사서 한 데는 다 없어요. 꽝이에요. 농사 못 오르고. 인건비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작물을 선택하거나 귀농을 준비하시는 양반들은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귀농하시는 사람들이요. 처음엔 다 집 한 채 쳐놓고요. 그 텃밭이 있어. 거기다가 봄날이면 뭐 이것이 저것이 막 해. 한 6월달만 지나가요. 나중에 터치고 올라요. 터치고 올라. 감당이 안 되죠. 온갖 백화점 다 해놨어요. 자식들 이것도 먹여 저것도 먹여. 나중에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려고 귀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제가 농업을 하지만요 저 손에다 손톱 밑에 하얘요. 딱 꼈어요. 전 뭐 하냐면요 농업을 경영합니다. 농촌에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농사에 몸뚱이를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건달 농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기적 농사 있잖아요. 특히 수박이나 막 메론이나 뭐처럼 매일매일 이거 해야 하고 하루도 쉴 수 없지 않은 거. 그러면 이 젊으신 우리 부부가 오셨으니까 사장님께서 사모님이 하고 있잖아요. 딱 둘이 귀농을 했어요. 10년 후에 야 너 10년 전에는 야 너 손에 물 담쳐줄게 하더니 딱 내려오는 순간에 똥 묻기 시작해 손에. 두 번째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사모님 어느 부위를 갈아줘야 해요. 쇳덩어리로. 무릎이나 허리나 이해돼요? 맨날 쪼그리고 이거 해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 관절염 때문에 편주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농사가 건달 농사인가 어떤 작목이 그러한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건달 농사 짓는 품목이 내 건강 지키면서 주구장창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벼농사죠. 벼농사도 건달 농사잖아요. 그죠? 이게 또 한 가지는 주변 환경과 보완이 잘 되는가를 봐야 해요. 요즘 태양광 결국 돈 맞죠? 여러분 태양광 절대 하지 마십시오. 태양광 있죠? 자갈이 얼마씩 벌 것 같죠? 나중에 20년 후에 그 걔를 폐기하는 비용에서 있죠. 폐기물 처리 비용에서 그 안에 벌어들어 다 그냥 닦고 해요. 맞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귀농 준비를 저는 귀농한 지 8년 됐고 진짜 이제 16년 차. 귀농을 8년 준비하고 지금 귀농한 지 8년 됐어요. 저 16년 전서부터 농사를 졌습니다. 사실은 나무로. 원래 제 전공은요 이 소나무 분재 있죠. 분재 소재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1분에 두 팥은 잘 기똥차게 다 들어갔죠. 그 당시에 귀농을 준비해서 사실은 호두나무를 공부를 15년 전, 16년 전에 상당히 깊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이놈 호두나무는 심어가지고 10년 동안 먹고 살 일이 없네. 방법이 없네. 산림청 통계에 호두나무 우리나라 무진장 많이 심었습니다. 95%가 실패예요. 옛날에 많이 심었어 호두나무. 이거 심어놓고 야산에 막 심어놓고요. 10년, 15년 동안 돈이 안 나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요, 강산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의 처지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버틸 수 있어? 10년 동안? 제가 그때 포기했던 것이, 야, 자식 새끼들 커서 이제 대학교도 가고, 뭐, 흥분해하고, 뭐, 나중에 장사 간다고 하면, 난리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었다가, 나중에 조시성 호두나무는 이거를 전 벼락 맞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했던 것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즉, 너무 소득이 멀면 안 돼요. 너무 소득이 멀면 재투자를 못 해요.
걸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뭘 매개야 얘가 또 다시 또 나오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요 만실성으로 나면 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적 수도 아까 초조에 이제 얘기했죠. 나중에 호수 가격은 얼마 갈까요? 얼마까지 수매할 것인가? 전 700원대라고 했죠. 개당 평균 가격으로. 거기서 내려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물건의 가치는 오르고 돈의 가치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개당 700원에서 절대로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마트 가가지고 800g이나 1kg짜리 호두 딱 사면은 그 호두 보면 8,000원 만원이죠. 그 호두가요. 제가 일본 그 출장 가가지고 그 200g짜리 딱 사서 먹었어요.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200g짜리.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호두보다 품질이 안 좋은데 35,000원. 그걸 곱하기 5로 해봐요. 10원이 넘잖아요. 그 호두를 갖다가 수매해가지고 제가 진짜 한국에서 팔까요? 전 일본에다 회사 팔립니다 제가. 전 일본 바이어 불러주지 않아요. 제 스타일은 뭐냐? 그래 일본에 회사 차려. 그거 내가 가. 그 물건 갖다 와. 그거 내가 백화점이나 마트 있잖아요. 다 돌아요. 캐리어에 싣고서 야이 품질인데 야이 공간 이만큼만 줘. 나 우리나라한테 수수료 얼마 떼줄게. 백화점 회사가 그거잖아요. 아 수수료 진짜 많이 먹으면 되는데 뭐 내가 비싸게 팔던 얘들 뭐라고 안 해요. 비싸게 팔수록 수수료는 좋아. 저는 직접 제가 가서 판매합니다. 회사 세운 문제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호두를 갖다가 아무리 심어도 제가 지금 일본만 얘기했는데 일본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1억 2,500만이고 일본의 호두 소비량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인구 차이는 몇 배 안 나지만 호두 이 수입량 있죠. 수입량 딱 보면 돼요. 10배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이미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한 걸 갖다가 일본에 갔다가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일본 가가지고 15만 원에 판다. 똑같은 미국 사람도 또 15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보자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5만 원에 사가지고 통과하고 저기 물류하고 거기 직원들 인건비 주고 5만 원 더 들어가 10만 원이고 이거 다 5만 원 벌겠네. 떼돈 벌겠네. 떼돈 벌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인 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의 작물 중에 아주 힙한 게 있었죠. 핫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딸기예요, 딸기. 우리나라 딸기가요. 저도 뭐 해외 꽤나 다니는데 우리나라 딸기가 유럽이든 어디든 최고입니다. 제일 맛있고요. 제일 모양도 좋고 우리나라 딸기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근데 얘가 가까운 여기 필리핀이나 딸기는 저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저쪽 아래쪽에 더운 나라는 딸기가 영 아니에요. 가까운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요즘 뜨는 베트남 여행지들 있잖아요. 그 골목에다만 외국인들 다니는 그 골목에다가 쫙 깔아놔도 좋겠는데 얘가 운송성이 안 좋죠. 저장성이 안 좋죠. 손자국만 조금만 나면 그 며칠 있으면 물러버리죠. 호주는 어때요? 왜? 무주, 김천 이쪽 분들이 왜 호두가 그쪽 지역에서 8톤밖에 생산이 안 돼서 그거밖에 못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동네 이 허리 꼬부라진 어머니들이요 호두를 안 내놔. 왠지 아십니까? 호두는요 그늘진 상온에 25도에서 1년 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현동무하니까. 그거 다시 물에다 담갔다가 침지시켜서 개갑시켜서 파종하면요 호두 나무 하나가 나와요. 보관성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9월달에 여기 서울에 계신 양반들 저기 김천이나 부자 할머니들이 얘들아 해토도 나왔다 해토도 그러면은 어머니 그 10kg만 20kg만 보내주세요 다 하죠. 어머니가 뭐부터 보내는지 아세요? 작년치. 그만큼 저장성이 좋습니다. 얘를 영하도 아니고 영상 5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아무런 변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랩으로 포장해서 저 호주나 캘리포니아 가시면요 호두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저온 창고 막 이런 데 넣을 것 같죠? 들판에 놓습니다. 들판에. 벼 농사 진 다음에 소멸기 하려고 막 베일을 하듯이 포대에다가 막 이제 호두를 건조시키죠. 세척 건조를 딱 하고서 포대 자리에 막 갖고 그걸 빨대에 들어서 막 싸요. 그래서 그걸 랩핑을 합니다. 랩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그냥 싸요. 막 쌓고 마지막에 저장을 하는데요. 위에다 딱 옆에는 이제 통기가 되게끔 넣고 위에다가 딱 카바로 씌워버려요. 비만 안 맞게. 혹은 여러분들 외양간들 있잖아요. 외양간들 보면 지붕만 있고 옆에는 천막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장합니다. 상온 저장하는 거예요. 상온 저장. 그러고서 전 세계에 무역을 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거죠. 이만큼 저장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상온에서 저장이 된다고 하면요, 여기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저 지구의 반대쪽까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본 가가지고 피해 들고서 백화점 들고 갔는데, 야, 저희 한 달만 팔고 갈 거예요. 이러면 걔들이 좋아해요? 1년 내내 팔아야죠. 그래서 물량이 먼저 있어요, 물량.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저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문의가 가끔 와요. 근데 그 사람들 가격 먼저 묻잖아요. 물량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품질은 어떠합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한 조건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호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밤보다 인건비가 더 안 들어가는 게 호주입니다. 호주는요, 막 흔들잖아요? 막 한꺼번에 딱 끝이에요. 과원이 아무리 넓어도 이제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느냐, 얘 싸움이지, 한꺼번에 딱 팔고 그러면 수학이 끝입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저는 호주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를 봐야 해요. 옛날 배가 고팠잖아요. 배가 고파서 곡식 농사를 한 겁니다. 변호사가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이 그랬어요. 굶주림을 벗어나자. 그래서 곡식 농사를 하다가 굶주림이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뭘로 바뀌었습니까? 맛이야, 맛. 그래서 딸기고 수박이고 사과고 당도를 추구하게 됐죠. 그러다가 지금 바뀌는 게 뭐예요? 이제는 맛이 아니라 당도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호두가 여러분 몸에 어디에 나쁘다라고 들어보신 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빼버린다고 그러면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설사부터 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부터 해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이요, 당도를 추구하는 데에서 기능성, 몸에 어디에 좋느냐를 추구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품목이나 비농을 준비하시면서 작목을 선택할 때는 바로 이걸 갖다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서 해야 돼요. 호주는 100세 시대, 아까 얘기했죠? 100세 시대가 아니라 135세 시대.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제는요, 저희 우리 직원들 데리고서 가끔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야, 니들 잘해. 니네들아 지금 잘해. 왠지 알아? 늙은이가 늙은 자식 키우게 된마. 이런 시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걔들한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 건강하게 바쁩니다, 진짜. 노인네가 노인네를 키우는 때가 돼요. 자, 그런데 호두의 단점이 뭡니까? 호두까기입니다.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도 나오고 호두 망치도 나오고, 캘리포니아산 호두가 여러분 마트에 왜 호두가 까져 있을까? 껍질이 두껍기 때문이에요. 요즘 층간소음 애들 걸어다니는 것도 시끄럽다고 하는 판에 거기서 프라이팬으로 뚱뚱하게 먹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농산꾼들이 까서 팔자 이게 된 겁니다. 근데 깐 순간 걔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얘는 살아있는데 얘는 죽었습니다. 사지가 절단돼서 죽었어요. 그 죽은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산패가 되죠. 쟤는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메가3가 아니라 오메가6 먹고 있는, 산패된 호두를 먹고 있는 판이라는 얘기예요. 마트에 가면 미국산 호두가 그렇게 싸게 있는지 아세요? 걔가 몇 달 전, 더 달 전에 나온 그 햇호두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나온 호두란 말이에요. 1년 내내 전 세계로 무역을 하다가 5월 말 6월 정도 되면은 전 세계 공지를 딱 띄웁니다. 인터넷으로. 경매를 쳐요. 다 입찰을 가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는 업자들이, 무역업자들이 입찰을 막 얼마 넣습니다. 그걸 입찰을 넣으면은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낙찰이 되면은 개를 갖다가 다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서류해가지고 갖고 온 게 9월, 10월 달에 도착합니다. 그걸 또 1년 동안 유통을 해요, 중국에서. 2년 되죠? 그러니까 싼 거예요. 우리 RPC 때는요, 방앗간 작년 묵을 쌀하고 색쌀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캘리포니아에서도요, 호두 1kg당 전보도 안 가, 라지급, 그냥 상급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키로당 2014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약 25,000원이었습니다. 키로당. 견피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십게 이제는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유럽에서는 이미요, 이건 강제상은 아니에요. 강제할 수는 없죠. 권고사항입니다. 어떻게? 호두를 갖다가, 호두를 이렇게 파쇄해가지고 유통하면은 실질적으로 산패가 돼서 건강에 안 좋으니, 견과 상태에서 먹는 게 훨씬 좋으니 권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이 심으려고 하는 나무가 껍데기가 어떻대요? 얇아서 애들도 어르신들도 지가 열어서 먹는데요. 얘 깨먹는 게 열어서 먹는데, 살아있는 걸 그냥 먹는데.
그러면은 이 캐치프레이즈가 다음에 제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 조카도 여기 저기 CJ 거기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야 그리고 이미 거기 뭐 주영 동생이나 이런 애들 저희들한테 쫓아왔었습니다. 이거 혼자 나오면 수면 되면 우리 한번 방송 한번 때립시다. 뭐냐고요? 거기서 애들들이 막 계속 까고 막 먹는 거예요. 호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호두 드실래요? 산 호두 드실래요? 이해되시죠? 산 호두로 갑니다. 산 호두로. 그래서 견비채 유통이 되고 얘가 상온에서 집안의 온도에서 그늘진 곳에서 1년 내내 아무 변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강남의 부잣집 어르신들이 이 소쿠리에다가 망태기에다가 보조기 이만큼 쌓아놓으시고서 응접실에 넣고서 때를 딱 해서 하면서 가끔 뿌샥뿌샥 열어서 드시는 이 문화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소비 문화가 바뀌겠죠. 그때 여러분들 깨서 먹는, 깨져서 있는 이 호두들이 비쌀까요? 살아있는 호두가 비쌀까요?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죠. 그게 미래의 호두입니다. 자, 왜 2년 됐는지 알죠? 판매되는 과정. 살아있는 호두가 필요한 이유. 이해되시죠? 이 노란 선 밖에서는 안 되는 애들을 갖다가 잘 농사해줘서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팔아야한다는 겁니다. 어디? 인도. 어디? 베트남. 어디? 중국에. 중국에 정말 팔 수 있을까요? 이 인도는요, 인도의 인구 플러스 한반도의 인구를 합치면 중국의 인구죠.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호두가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납니다. 어디서? 이 네팔 쪽 부산지대 있죠. 부산지대 서늘한 데서 약 44,000톤 정도 나와요. 1년에. 그 인구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적은 겁니다. 근데 이 인도가 그래도 연간 평균 성장률이 6% 7%대예요. 지금 유럽의 공장들이 인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뭐 베트남에 캄보디아 이쪽으로 간다고 하죠.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인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인도가 중국 정도의 경제 레벨이 올랐으면요, 견과류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더운 나라, 이쪽 나라들은 호두가 아예 재배가 안 되죠. 그리고 만약 이쪽에서 재배가 되고 수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호두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광덕이나 저기 상촌이나 이런 쪽에서 그 호두들이 광덕 호두 있죠. 그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광덕 호두 때 언제 들어왔대요? 고려 시대 때 들어왔죠. 그때 그분이 뭘로 가셨어요? 사신으로 가셨죠. 사신으로 갈 때 배 타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수도는 북경이었어요. 중국의 북부였죠. 북부. 그쪽에서 요녕성, 길림성 쪽을 통해가지고 신인수를 통해서 왔겠죠. 위화도 해군 뭐 그쪽 통로로 해서. 그래서 중국의 중방, 서방 쪽에 품질이 좋은 호두나무를 먼저 습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북방은 춥고 한랭한 지역이죠. 가래나무와 교작이 된 품질이 저하된 품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광덕사에 심어졌고 그 후손들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가래나무와 교작을 통해서 많이 잡혀진 거예요, 품종이. 이해되십니까? 만일 그때 수도가 북경이 아니고 저쪽 난징이나 아니면 저쪽 끝에 우르무치였어. 그러면은 그때는 임청신 어르신께서 더 좋은 품종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를 봐야 해요. 물량만 확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봐야죠. 시장에서 우리가 갈 농법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물량으로 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품질로는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거기 사막이에요. 중국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산동성 있죠. 연간 강수량이 400mm밖에 안 된답니다. 사막과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못한 걔네들 서적에 그 사람들 뭐 영어권 있는 한자구나 문자를 보면은요, 서적을 보면은 자기네 문제점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지나치게 조방재배하기 때문에 아예 품질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집약 밀식 재배를 하면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조방 재배를 하다 보니까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 농업 경쟁률이 높다겠죠. 우리는 집약 밀식 재배를 통해 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해요. 여러분 나주배 아시죠? 우리나라 배 기똥차죠?
가면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제가 우즈벡에 농장 한다고 하니까는 우즈벡 딴 동생들이 나한테 와서 그 배나무 좀 구해다 주세요. 그 배나무 좀. 근데요, 우즈벡 사람들 여기 농촌에 와서 농사 많이, 일 많이 하죠? 걔들이 이미 비행기가 싣고 갔어. 가져가서 심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국 나무에 왔다 가니까요, 막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니, 거기 한국에서 그 나무 그렇게까지 사왔어! 근데, 내 배, 요만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는 막 나무만 바꿨지. 재배기술만 바꿨잖아. 그거 하려고 막 그 양반들은 계속 봉지 싸고 적과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너는 갖다 놓고, 꾸려만 놓고, 말없잖아. 우리 포도 하나 키우려고, 사과 하나 키우려고, 배 하나 키우려고 손이야. 몇 번이 갑니까? 어마어마하게. 사과,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사과 농사 지시는 분이 오셔서, 약 몇 번째요? 했더니 1년에 27번째인데요. 여러분들, 포도 그거 하려면요, 그거 톡가내기 하려고 하면은, 손톱이 빠져요. 그죠? 맨날 거기 하려고 하면, 이게 농사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을 안 가졌어. 그러니까 배가 요만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손대문 바꿨어. 거기에 기술을 같이 갖고 와서 교합을 해서 우리 농법을 만들어서 걔들보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든다. 그래서 세계 1%의 호주 시장이죠. 최고급 호주 시장. 그 시장을 노린 거예요. 그 1%의 시장, 농산물도 1% 있어요. 수박 한 통에 몇십만짜리 있고, 매번 하나에 몇십만짜리 있는 거 아시죠? 사과 하나에 10,000원 이하로 안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사서 먹습니다, 누가. 전 세계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호주가 전 세계 1% 안에 들면은 경기도 안 찹니다, 경기도.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고급화 시장을 노려야 한다. 우리 여사님들 똥 묻은 가방 좋아하듯이 그 똥 묻은 가방 맨날 가격만 올라가지 않을까? 안 떨어지잖아. 루이가 쓰던 뭐 빗똥인가 이렇게 가방 맞죠? 걔네는 안 떨어져요 가격이. 그게 브랜드로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1%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요.